분석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펠레타이저 자동 제어, 모델링 파트 쪽이 되는데 이 펠레타이저 자동 제어 쪽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신성계통식에 의한 뭔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거의 상관관계 정도를 이용하는 경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정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로직 베이스의 제어입니다. 그래서 컨셉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계에서 물을 투입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퍼그밀이라는 부분에서 물을 뿌리는 단계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런 펠레타이저에서 얘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갖다가 동글동글하게 말 때 수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분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퍼그밀이라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물량을 퍼그밀에서 맞추게 되고 펠레타이저 쪽에서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펠렛들이 말리는 것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는데 커지는데 아니면 묽게 되는 것 같은데 짙게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조업자가 CCTV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수동으로 이제 조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조절하는 형태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동일한 상황에서 조업자마다 방향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조업하는 현상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펠렛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조업자들이 펠렛 사이즈가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물을 더 투입해야 돼 라고 하는데 꼭 죽어도 한 20-30%의 분들이 아니야. 사이즈가 작아지지만 얘는 어떤 특수한 현상 때문에 지금은 물을 더 투입해야 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100% 안 된다라고 하면은 모두 사이즈가 적어질 때는 물의 양을 더 넣는 걸로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이즈가 적을 때 물을 줄임으로써 사이즈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 라고 디시전을 못 내려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업자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조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평량 원료를 얼마만큼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물량은 거기 비례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것은 기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펠렛의 입도 그 다음에 사이즈 요 두 가지에 대한 입도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전류치에 대한 부분을 좀 뽑았습니다. 요거는 일부 데이터는 저희가 오픈을 해가지고 아마 일부 데이터는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분석용 데이터를 한 보름 정도만 제공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그 구간은 상당히 평이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 좀 문제가 그 업체에 좀 이제 노하우가 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제거된 그런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데이터는 소중하니까요. 모든 업체 데이터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제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펠레타이저 살수량에 대한 부분도 여기는 펠렛 최종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여기서 돌면서 여기서 체크를 할 부분은 결국은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는 거고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메인이 돼서 살수량 제어를 한다라는 부분까지는 전부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류치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이즈가 줄을 때는 물의 양을 늘리고 즉 물의 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물의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사이즈가 적어진다는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하고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로직에 대한 부분을 1차로 실는 작업들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 펠레타이저 쪽에 대한 제어 로직이
최종 완성 포맷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객관화되지 않은 방향성으로 조업되는 것을 최소한 어느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틀어지는 것도 조건을 두고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것을 한 가지 방향성을 두고 데이터를 지향하기를 원했고,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신경망개통 쪽이나 이런 쪽에 알고리즘을 투입해서 모델을 갖다가 적용해서 모델 베이스의 컨트롤 로직을 뽑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모델 베이스의, 그러니까 신경망개통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합성이 안 나옵니다. 오버피팅이 무조건 됩니다. 현재로서는 패턴 자체를 인식했을 때 조업자들의 패턴 자체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너무 상이한 서로 다른 패턴들만을 익히고 그 패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금 현재는 모델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업의 방향성이 운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한 가지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스텝을 나눠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텝별로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장표들은 실제로 그걸 봤을 때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기간은 요거 말고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장표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장표도 수정하고 일부러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특질 자체는 우선 변하진 않았어요. 상강예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달라질 거고 데이터의 모양도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경향 자체는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시기에 좀 문제가 없을 거고요. 해당 데이터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새로 배포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2024년 정기교육 안에 2일차가 있고요. 2일차 안에 시스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은 EC마이너 활용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 해가지고 3번이라고 폴더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파일 리스트가 2개가 뜰 거예요. EC마이너 활용 스마트 팩토리 구축.ecm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구축 사례 입력 데이터 .ecm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ecm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창들이 뜨게 될 거고요. 이 창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고 시점은 조금 다른 겁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없게 조금 변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2년 9월 29일부터 9월 29일이 아니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러니까 보름이 좀 안 되죠. 좀 짧은 기간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타임 기준은 주기는 1분 간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고요. 실제 워킹할 때는 제어 모델에서 1분 단위로 돌지 않습니다. 더 짧은 단위로 돌아야 되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려고 1분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묻힐 겁니다. 사실은 좀 묻힌다는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내가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의 특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통계치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정 설명을 드렸을 때 공정 상황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 이 변수들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은 기본적인 통계치들을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하죠. 뭐 통계치라는 건 별거 없죠. 얘가 여기 중심에서부터가 요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네.
라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통계치의 메인 내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여기 안에 그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필요한 부분은 펠레타이저 쪽 이웃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의 사이즈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탐색기 쪽에서 결국은 저희는 이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최종적으로 아웃풋의 변수를 보시면은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대역도가 있는데 이건 평균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사이즈의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갖다가 표출을 해놓은 거고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과 어떤 변수들이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요 위쪽에는 각 사이즈별로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양품으로 치는 사이즈가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게 양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하고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반면에 그냥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펠렛 사이즈 자체 하나만으로 여기에 있는 센서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 말은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는 순간적인 시점으로 분석을 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자,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부러 관련된 인자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매트리스 GL 차트를 좀 뽑아놨어요. 지금 뽑아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그냥 프로젝트 파일에서 매트리스 GL 차트를 실행하시면은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로직상에서 기본적으로 물의 양은 평량과 장입되는 평량과 그 다음에 여기 물량과 이것들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디스플레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퍼그밀 산수량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아래쪽에 온 퍼그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후다 쪽인데 평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X값은 이걸로 캡처드릴게요. X값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이시듯이 장입되는 평량, Y값에 대한 부분은 산수량입니다. 자, 한 보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봤었을 때는 크게 베리에이션은 존재하지만 평량이 증가할 때 산수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맞아요. 전체적인 경향 자체는. 문제는 이 베리에이션이 문제인 거죠. 동일한 평량일 때 이만큼의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잘 관리가 못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평량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좀 좁혀가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앞서 있었던 설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돼야 됩니다. 자, 이 평량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흔들린다는 빈에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죠. 고착이 일어나서 때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현상 자체는 해결은 안 됐어요. 가능한 한 그 부분을 자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 안 하도록 주기적으로 가서 알람을 주거나 사람이 주기적으로 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설비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했는데 이 고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렇게 고착이 발생해서 흔들리는 부분은 경향성 분석에 있어서는 제거를 해야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거나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기본적으로 뚜렷한 형상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실제 조업에서 그렇게 고착이 발생되든 안 하든 로직은 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분석할 것인지 떼서 할 것인지는 분석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현상이죠. 네.
BC105에서 평양을 하고 네. 그 값을 바로 지금 살수량 바꾸십니다. 네. 그러면 B의 펌핑이 있었던 뭐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BC105는 그게 다 모여서 평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살수량이 변동이 되니까 아니요. 살수량 자체는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수량이 네. 얘는 경향이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양이 지금 평양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평양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살수량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있더라도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기본적인 배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흔들림이 있죠. 흔들림이 있는데 이런 이거 뭐 너무 연속적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B의 절출량의 네. 펌핑이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이미 그 훨씬 후에 BC105에서 평양값인데 지금 이게 빨간색이 원료의 절출량인데 이 원료의 절출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단 자체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단 쪽에 있는 데이터들도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본 차트를 연결을 할 거고요. 원료 빈 쪽에서 가장 흔들림이 많은 것들이 1번 빈 쪽하고 2번 빈을 보시면 돼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2번 빈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BC 105 평양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축을 분리해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동일 대역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동일 대역으로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얘가 메이저하게 가장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이쪽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은 2번 빈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빈 쪽에 흔들림이 있어도 문제는 허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조업자들은 허금이 아니라 볼밀 쪽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1번이라고 좀 같이 섞여 있어갖고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이저하게 흔들리는 부분은 2번 빈이 한번 헌팅이 생겼고 여기는 단이 조금 바뀌었죠. 단이 바뀌었어요. 한 3톤, 2톤에서 3톤 정도가 바뀐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평양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허금의 살수량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조업자가 요거에 맞춰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이것들을 조금 움직이는 형태로 운전을 하시고 계세요. 요 케이스에서. 근데 조업자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절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 그럼 허금일 살수량이 조업자의 수동 개입에 의해서 네. 근데 현장에 조업을 하다 보면 네. 일에서 이상 저출 나오는 거는 이상 데이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 데이터 처리를 하기는 하죠. 모델은 정상 데이터 가지고 펴놓고 전 케이스까지 모델에서 커버를 하고 모델은 지금 이상적인 상치 데이터를 놓고 저렇게 발생했을 때 수동으로 대비해서 하는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모델의 정확도가 엄청 떨어져요. 네. 기본적으로 정확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요 형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섞이잖아요. 이 뒤쪽 단에서 계속 섞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물을 적게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현재 드린 데이터는 요거에 맞춰가지고 반대되는 형태로 혹은 똑같은 형태로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평양이 흔들렸어요. 장입되는 평양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은 물량을 평양이 줄어드니까 평양 관점으로 양이 줄었네, 물량도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에 뒤에 후단 쪽에 있는 원료들이 계속 섞이면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반대로 물량을 순간적으로 더 올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하는 형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더 투입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후단 쪽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품질에 대한 부분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상 구간에 대한 부분을 떼가지고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 영향력이 뒤쪽에 남아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일반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발라내는 것도 지금처럼 되게 중요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이상이 긍정적으로 뒤에 후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룹핑을 하고 저희는 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전체적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경향상 조업자마다 다 다르게 운전한다고 하지만은 현재 경향상 기본적으로 장인 양과 물의 양은 양의 관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방향상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로직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평양 입장에서 장입되는 평양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양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계속 커브빌 탈수량을 운전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일 수 있도록 물론 협의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조업자들과 협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관여를 안 했을 테니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본인들이 의견에 따라서 조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한 컨디션 관리는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품질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조업자들께서 의견을 주는 것까지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 운전을 해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가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방향성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은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이 베리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 자체를 다 없애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름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헌팅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원래는 20톤 per hour 정도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셋밸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퉁 하고 떨어지는 형태의 고착이 발생해가지고 잘 나가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설비 자체에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헌팅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단 쪽이 얘네들이 믹싱되면서 어떤 효과, 이펙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디시전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업자마다 이런 케이스일 때 조업자들이 하는 패턴들이 서로 상이하게 되면 모든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모든 케이스별로 따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베이직한 거는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기본적인 경향은
살수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평양에 대해서 양의 관계로 흘러간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걸 dok출을 계속 해내자라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양품으로 바라보는 사이즈가 존재하는데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구하는 사이즈가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이라는 대역은 여기서도 나타나지만은 8점 얼마에서부터 8.6 정도일 겁니다. 8.6에서부터 10.4, 5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범위에서만 양쪽으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쓸모없다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 안에만 들어와야지 우리가 RHF, 뒤쪽 후단 쪽에 RHF 단에 들어갔을 때 활용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이즈가 양품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양품에 대한 부분은 이 사이즈라는 변수와 양품이라는 변수는 특히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낸 변수예요. 만들어낸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품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사이즈가 적합성이 있는지를 새로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생각하는 사이즈,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는 규격 품목이 있으세요. 스크린을 통해서 걸러내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부분들을 이 스크린을 통해서 걸러내는데 그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수치화낸 사이즈와 여기에 실제 실측한 사이즈는 좀 상이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품이라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사이즈라는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양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품질이 OK가 되는 범위가 우리가 계산해낸 사이즈라는 변수에 있어서 얼마 정도 범위에 있는지를 갖다가 데이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설명들은 아까 이게 메인이에요.